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나요?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저번 시간에 이어 어느 경찰관의 사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무게는 에고의 장난. 아들이 죽는다며 리버사이드 호텔 뒤쪽이라고만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드님이 무슨 일 하시죠? IT 회사에 다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 방에 인터넷을 보니까 자살 사이트에 접속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던 버너하고 부탄가스가 없어졌어요. 이 근방 일대를 좀 찾아주십시오. 119에 위치 추적 부탁했는데 기지국 위치가 절망 빌딩으로 나왔습니다. 심각하게 생각들 하고 순찰차를 나눠서 세세하게 살펴봐. 모텔하고 사우나 찜질방은 빠지지 말고. 팀장님의 지시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기지국 위치 추적은 됐지만 반경 1km다. 이럴 때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감이란. 어르신, 아드님 성격은 어떤가요? 착합니다. 회사는 잘 다녔나요? 예, 이른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자살을 생각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우울증 증세가 있었어요. 등도 아프고요. 의사가 진단한 병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등이 아픈 것도 별다른 원인이 없는데 흉추 3, 4번 쪽이 그렇게 아프다고 했어요. 큰일이다. 늦게까지 자기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성향에다 원인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다면 심리적으로도 철저히 경직된 사람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린 시절의 상처에 스스로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자살을 결심한 이상 주저없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추측을 보호자한테 다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든 최대한 찾아보자. 팀장님, 찾을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없는데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지원 병력까지 동원했고 다음 날 출근하니 들려오는 말. 그거 들었어? 뭐 말씀이세요? 그 청년 저쪽 어디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가스불 피워놓고 죽은 채로 발견됐대. 네? 아, 네. 그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 혼란이 왔을 테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되는데 그게 곧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마음 상태. 안타깝다. 최선을 다했어도 내 인생이 그에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오히려 맞물리지 않는 데서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오는 것이 인생이다. 또한 자신의 잣대로 자신을 억압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자신을 풀어놓고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불완전한 과거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한 요소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나 역시 마음 한 곳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이다.
자존심은 칼부림을 부르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전화해서는 죽는다고 한다며 가봐달라는 신고다. 신고자는 멀리 있어 올 수가 없단다. 반장님, 저희가 출동해야겠는데요. 가시죠. 그래, 가보자고. 어떤 놈이기에 여자 때문에 죽는다 그래? 오피스텔 입구, 경비 아저씨한테 사정을 말하고 같이 올라갔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네. 대답도 없다. 죽는다는 사람에 대해 아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일이 났으면 어떡하지? 열쇠 전문가를 불러 문을 열었다. 들어가니 입구 통로는 약 80cm 정도로 좁았고 3m 정도 지나니 주방이 딸린 원룸이다. 주방 싱크대와 침대 사이에 빨래 건조대가 펼쳐져 있고 안쪽 오른편에 2층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는데 뚱뚱한 아저씨가 팬티만 입고 빨간 넥타이로 목을 맨 채 사다리에 누워있다. 반장님, 여기에요. 목을 맸어요. 급히 달려가 살폈다. 죽었으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키는 크지 않아도 저 정도면 100kg은 좋게 나갈 텐데 죽는다는 전화를 한 지 약 20분 지났다. 그 사이 우리가 도착했으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실행에 옮겼으면 몇 분이 채 안 됐으리라. 하지만 문주방에 걸터 앉아 벨트에 목을 걸고 가만 앉아 있어도 죽는 것이 사람이다. 조심스레 목 왼쪽에 손가락을 대본다. 반장님, 맥박이 뛰는데요? 목에 압박을 느껴서 기절한 건가 봐요. 일단 풀고 침대로 옮겨야겠어요. 구급차 부르고요. 넥타이를 풀고 침대로 옮기는데 왜 이리 무거운지 경비 아저씨, 열쇠 아저씨 도움을 받아 겨우 침대에 눕혔다. 그랬더니 이제 배로 숨을 쉬는 게 보인다. 배가 불룩불룩. 외모를 훑어본다. 체격을 보니 힘 꽤나 쓸 것 같고 자존심이 굉장할 것 같다. 그러니 여자친구가 떠난 것이 용납되지 않은 듯하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못 견디는 스타일이다.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할 텐데 휴대폰이 옆에 있지만 자존심이 굉장해서 가족들한테 연락했다는 것도 화근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 그래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 여보세요? 누구누구 아시나요? 예, 제 아들입니다.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망사 쫄 팬티를 입었다는 건 빼고. 좀 모셔야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때다. 전화통화 소리에 정신이 든 건지 잠이 깬 건지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떴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저절로 의식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욕을 하고 덤벼들려고 한다. 상황 설명을 하면서 진정시키려 했다. 진정하는 듯 하더니 아니, 진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니들 누구야? 내 핸드폰 누구한테 전화했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아수라장이다. 경비 아저씨와 열쇠 전문가에게 통로 뒤쪽으로 물러나라고 한 후 반장님도 뒤로 물리고 뭐라도 말을 걸어보려 시도했지만 통하질 않는다. 그 와중에 망사 쫄 팬티의 주인공은 정말 빛의 속도로 싱크대로 가더니 부엌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한다. 아찔한 순간이다. 그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리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칼이 오른손에 들려 있고 내 쪽으로 오면서 마구 휘둘러대고 있고. 아니, 마구라는 건 내 생각이고 칼을 좌우로 한 번, 두 번, 세 번. 최대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말을 또 걸어본다. 하지만 목소리가 다급해지는 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고함을 지르며 속옷 몇 개가 널려있던 빨래 건조대를 방어물로 삼아 앞을 가로막고 통로 쪽에 자리를 잡는다. 내 뒤에는
나이 드신 반장님밖에 없다. 내가 제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빨래 건조대로 한 번 후려쳤지만 건조대는 왜 이리 시원찮은지 휘어지고 망가질 뿐 전혀 충격을 주지 못했다. 삼단봉을 꺼내거나 38권총을 꺼낼 여유조차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삼단봉을 꺼내려면 똑딱이를 풀고 봉을 꺼내어 한 번 휘둘러 봉이 펴지게 해야 한다. 빨라도 2초. 38권총도 총집에서 총을 꺼내 방아쇠가 함부로 당겨지지 않도록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그걸 제거하고도 첫발은 공포탄이니 실탄으로 장전하려면 2, 4초는 걸릴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다시 한번 몸을 살피자. 마음을 살피자. 숨을 살피자. 온몸에 세포가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세워진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두 눈이 번쩍 떠진다. 심장이 뛴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린다. 숨은 고요하다. 계속 통로 입구를 막아선 채로 휘어진 빨래 건조대에 희망을 걸고 어떻게든 진정시켜보려.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참견이야? 안 되겠다. 눈빛과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칼을 쥔 손을 치켜들며 내게로 달려든다. 칼이 쏜살같이 날아든다. 정확히 내 목과 가슴 사이 높이다.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보면 보이리라. 찰나의 순간에 칼에 찔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생각에게 물러가라고 거듭 명령하고 다시 내 가슴과 목 사이로 돌진하는 그 칼을 본다. 그의 손을 본다. 그 사람을 본다. 보인다. 칼이 이만큼 왔다. 또 이만큼 왔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 정신을 집중하니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칼의 궤적이 보인다. 칼을 잡은 오른손목도 보인다. 통로가 좁으니 옆으로는 피할 방법이 없다. 상체를 돌려 내 오른 어깨를 앞으로 내밀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몸을 던진다. 겨우 칼을 피하고 칼을 쥔 그의 오른손목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의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다. 칼을 쥔 손목을 내 두 손으로 제압하려는데 힘이 굉장하다. 내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바꿔주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마지막 힘까지 짜내면서 반장님, 빨리 칼 빼서요. 내 외침에 반장님이 불이 나게 달려들어 이 사람의 손에서 칼을 빼냈다. 내가 등과 머리에 올라타서 완전히 붙들고 있어서인지 다행히 금방 칼이 소나기에서 빠졌다. 계속 손목을 붙든 채로 바닥에 발을 딛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망사 팬티 아저씨의 불룩한 배 위에 올라앉고 나서야 안심이 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렁한 순간이었던가. 사람은 극도로 흥분하면 본인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렇다. 층간소음, 주차 문제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래서이다. 왜 이래 이 아저씨야. 아, 죽는 줄 알았네. 당신 사람 죽일 뻔했어. 갑자기 마구 운다.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간 것을 하소연하는 건가? 아님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슬픔인가? 아님 칼을 들고서도 성질대로 다 못하고 제압당했다는 패배감인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동안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이 칼부림을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어쩌나. 반장님이 당했다면 당연히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앞에 있다가 생긴 일이니 우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보자.
나는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오늘은 자살 위기에 적극 개입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해야 했던 일들이었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선 우리가 침입자일 수 있다. 자신은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고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용서다. 위험하긴 했지만 이 경험은 내게도 교훈이 될 것이다.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순간에도 정신만 차리면 오감이 완전히 깨어나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으니. 당신 지금 무슨 짓 한지 알아? 정신 차려. 이따가 아버지가 오기로 했으니까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안 그럼 칼 들고 찌르려고 한 거 문제 삼을 거니까. 그리고 아저씨,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라면 지금 한 짓 생각해봐. 진짜 자존심이 뭔지. 당신이 자존심 내세우니까 배려해주곤 있지만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들어와서 넥타이 풀어줬어? 우리도 우리 일이니까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제 그만 진정해. 곧바로 울음을 그치더니 또 씩씩거린다. 문 밖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경비 아저씨와 열쇠 전문가를 돌려보냈다. 반장님도 아직 놀란 표정이다.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사람이라면 겁이 날 수밖에 없다. 반장님, 제가 여기 일단 있을게요. 좀 있으면 가족이 오겠죠. 나 자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자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있었어 봐. 어떻게 됐겠냐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또 날 염려하는 마음이 감사하다. 급박한 상황에 가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대선배님인데 산전수전 안 겪은 일이 있겠는가. 두려움은 상황을 당황하게 만들기 쉬운데 역시 적절한 순간에 달려들어 단번에 칼을 뺏었다. 잠시 후 아버지라는 분이 왔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내가 보는 관점을 설명했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 가족이 왔다는 사실에 또다시 분개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그래도 좀 전에 자신이 벌인 짓이 있으니 딱히 자극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반장님과 마치 무협지 무용담을 나누듯 웃으며 차에 올랐다. 반장님은 놀람과 고마움을 담아 자신이 옛날에 겪었던 얘기들을 들려주신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들을. 그 사람도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한 번에 확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겪었으니 이제는 또 다른 인생길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만나고 한 번쯤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아니 내 사고방식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레시피. 가끔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도 이곳과 저곳의 맛이 다른 경우가 있다. 재료도 레시피도 같은데 왜 맛이 다른 걸까? 커피 한 잔을 타도 맛있게 타는 사람이 있고 맛없게 타는 사람이 있다. 커피를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레시피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다. 외부의 환경, 분위기, 에너지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물이 답을 알고 있다면 밥도 답을 알고 있고 화초도 답을 알고 있다. 당연히 수많은 식재료들이
답을 알고 있지 않겠는가? 사랑과 감사, 정성을 넣어 만든 음식과 미움과 짜증을 넣어 만든 음식은 천지 차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이러할진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어떻겠는가? 내가 사랑과 감사의 정성의 레시피를 썼다면 나 자신도 상대방도 그것을 함께 느낄 것이다. 생각이 곧 빛이요, 에너지요, 입자요, 파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만물과 공명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든 미움의 레시피가 아니라 사랑의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내 경찰 업무 레시피의 재료는 다음과 같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눈과 귀, 사람들의 마음 주파수를 느끼고 이해하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가장 적절한 표현의 도구인 조심성 있는 입과 날렵한 손발. 이 재료들을 법과 양심이라는 레시피에 맞춰 일어나는 사건, 상황마다 조화롭게 요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그리하여 그 사건, 상황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게 한다.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일상의 예술이 아닐까. 1.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당장 짭새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이 없는 말이다. 경찰뿐만 아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당장 회사나 장사를 때려치우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의 관심이 돈에만 쏠려 있다. 일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일이 곧 사람이고 일이 곧 삶이다. 일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나? 일이 나요, 내가 일이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을 만나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산다는 고백이 한 번은 터져 나와야 한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에고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태어난다. 내가 나를 낳는다. 내 안에 산모와 산파가 함께 있다. 이런 죽음을 어디서 만나나? 바로 일에서 만난다. 일의 어려움과 고뇌와 시련이 내게 죽음을 선물한다.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무언가가 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그럴 때 일은 저절로 된다. 일 없이는 나도 없다. 일이 감사하고 일이 고맙고 일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일을 만났기 때문이다. 진리는 일로서 찾아온다. 일 없이 무슨 수로 진리를 안단 말인가? 속세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야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관념일 뿐이다. 산에서 진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산에서 자기 일을 만났기 때문이다. 일을 만난 사람은 누구와도 원활히 소통한다. 능수능란하다. 말이 필요 없다. 이미 죽어봤는데 겁날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는 것이 유익하면 살고 죽는 것이 유익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 10분 후 지구가 멸망해도 자기 일 하다가 가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껍데기가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진짜 속알맹이가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생명력이 흘러넘친다. 시장에서도 도심에서도 농촌에서도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일을 만나고 죽음을 초월하여 살맛 나는 곳에서 살맛 나게 살아보자.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